북한에 대한 발언은 항상 북한의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이번에는 북한 간부, 주민에게 얘기했잖아요. 새 기회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본방사수를 했는데 네. 꼭 야단 맞는 기분이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이 조국과 개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니들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야단치는 분위기? 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보는 동안. 오늘 그 연설에서 왜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지금 뭐 헬조선인이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다 그런 걸 겨냥한 말인데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좋은 일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거는 나쁜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 네.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이룬 것은 또 그것대로 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야단치니까 그 인식은 네. 뭐 비슷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해일조선 이런 얘기를 두고 한 것 네.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제일 예,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왜 비하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가 그 노인 빈곤 그리고 그렇죠. 빈부격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이 해일조선이니 하는 단어로 표출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나 같았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답답했어요, 그 점은.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자는 주장을 틀렸다고 제가 여기서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 오늘이 8.15 경축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국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론과 주장이 있고 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8.15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날이 공식 용어가 광복절이니까 그 광복 71주년 이 표현으로 충분한 거예요. 굳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이런 경축일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심한 논란이 있는 이런 용어를 못을 박아버리면 이거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한 이념을 가진 집단의 대통령으로 자기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비서진에서 어떻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냐. 거기 뭐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썼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 유판서의 생각이 나 좀 반대를 하는데 주작가라고 해주세요. 예, 판서라고 하지 마시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하자는 게 하기 특정 세력으로만 그 치부를 하는데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미 군정 3년을 거친 다음에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을 한 날이에요. 아니 그전까지는 정부 수립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건국을 하면서 만 20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보통 평등 선거를 실시한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수립일이라니까요. 8월 15일이. 아니 글쎄 이걸 단순히 정부 수립일로 보자는 시각도 있지만은 저같이 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 국가 그리고 민주공화국으로서 출범을 한 날이란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8.15 경축사에 쓴 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이제 그럴 수 있는 평가를 게 하실 수 아니라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그렇게- 대한민국이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주장하는 아니에요? 8월 15일 나라가 건국이 되었잖아요. 아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도 대단히 많고 그런 의견을 이제 총합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국경일의 이름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식적인 걸 따라가야죠. 저는 이게 오늘 경축사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8.15는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날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데 집중해야죠. 근데 지금 위안부 문제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운데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없고 국민들의 가치관을 야단치는 말로 쭉 갔어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벗어난 경축사예요. 나온 메뉴예요. 메뉴가 예.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 연어, 캐비어, 거기다가 샥스핀, 그다음에 한우갈비. 지금 일반 서민들은 평생에 한 번 이 중에 한 종목을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한우갈비를 뭐 인생에 한 한우갈비 예. 빼고 근데 연어도 캐비어하고 송로버섯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송로버섯하고 먹어봤지? 캐비어예요. 잠깐 있어봐. 송로버섯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 캐비어 먹어봤어? 못 먹어봤어요. 그 샥스핀 그건 먹어봤죠. 먹어봤어? 샥스핀 찜 가만 있어봐. 샥스핀 이 찜. 판서를 내가 드는 근데 사람이 캐비어는 근데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살짝 뿌려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좀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은연 중에? 예, 은연중에 드실 자기도 수도 모르게 있어요. 먹었을 수 있다. 예, 그럼요. 그래서 뭐 나는 살짝 뭐 뿌려놓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특일급 호텔 그리고 뭐뭐하는 빌딩들에 있는 고급 식당들에 이 송로버섯이 그 메뉴에 시작에 딱 들어가면요 이 점심 메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5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영란법으로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3만 원 이상 이제 밥 먹기가 겁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쉽게 말하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데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 연어, 캐비어, 샥스핀 거기다 마지막에 한우갈비까지 얻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었으면 문 딱 끌어 닫고 먹고 숨겨야지. 숨겨지나요? 근데 우선 한우갈비하고 훈제 연어 이런 거는 흔한 음식이에요. 예, 그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 예. 어쩌다가 한 번씩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구경도 못하는 거는 이 송로버섯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우리는. 송이는 뭐 그냥 영화에서만 봤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누가 송로버섯 선물 줬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면 이런 거 이제 영화에서만 봤지 본 적이 없고요. 샥스핀 찜은 저는 평생에 2번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예전 일이고 지금은 돈 있어도 못 먹어. 왜냐? 이 국제환경단체에서 샥스핀을 먹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호소했거든. 한국 사람도 엄청 먹는데 상어를 잡아서 지느러미는 잘라내고 그냥 버려요. 걔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샥스핀 요리 때문에 이 상어가 아주 그냥 씨가 마른다고 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샥스핀 거래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샥스핀 찜은요 보통 중국집에서 먹는 샥스핀 게살 숲 네네네. 그거는 그냥 이쑤시개만한 샥스핀 한 2개 든 거예요. 이 요만한 쑥 그릇에. 근데 그런 걸 많이 샥스핀 찜은 드셨겠죠. 예. 주먹만한 거를 이렇게 통째로 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샥스핀 찜이랑 캐비어 샐러드랑 송로버섯은 좀 너무했다.